STRY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파라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땅, 고대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영감과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대의 경이 그 첫 번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역사 속에 사라진 거대한 미궁,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에서 경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미궁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궁은 12명의 왕이 자신들의 기념물로서 함께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단서 사마 이집트의 모래사막을 헤맸지만 미궁은 그야말로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가 최첨단 지질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 바로 아래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이미지에 드러난 것은 두꺼운 벽과 수많은 방, 복도로 이루어진 헤로도토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거대한 복합 건축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미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적 대발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을 준비하려던 찰나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조사와 발굴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발견 앞에서 이집트 정부는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근 것일까요? 그 거대한 지하 미궁 속에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연구팀은 결국 발굴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의 미궁은 다시 한번 깊은 미스터리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해답은 여전히 모래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장 지상에 새겨진 하늘의 지도, 피라미드 숨겨진 미궁과 달리 우리 눈앞에 장엄하게 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상징,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올의 왕의 3대 피라미드는 나란히 서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들의
배치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순서대로 건설했다면 완벽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 가장 작은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는 살짝 옆으로 비켜나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를 뒤튼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밝은 별, 삼태성의 배열과 기자의 세 피라미드 배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별의 밝기에 따라 피라미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별들의 미세한 각도 차이까지 지상에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거대한 좌표를 찍은 것처럼 말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파라오가 오시리스 신이 되어 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기에 지상에 그들의 안식처인 피라미드를 하늘의 오시리스, 즉 오리온 자리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종교적 건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현대 천문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당시 오리온 자리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천문학적 정밀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설계는 완벽했을지 모른다고. 하늘의 존재가 내려준 완벽한 설계도를 인간의 기술로 시공하면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건축의 배후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제3장 사후 세계로 가는 길, 영혼의 계임과 심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아트라 불리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망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 태양신 라의 배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이 즐겨온 놀이였지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의 여정을 위한 영적인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망자는 태양신을 수호하는 뱀의 신 메엔과 세네트 대결을 펼쳐 이겨야만 비로소 라의 배에 탑승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게임에서 진다면 영혼은 소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비롯한 수많은 파라오와 왕비의 무덤에서 세네트 게임판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의 중요한 승리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배에 올라탄 망자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영화 신과 함께에서 망자가 여러 지옥을 거치며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집트의 망자 역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거대한 저울의 한쪽에는 망자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는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저울이 수평을 이룹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영혼만이 비로소 천국 아하로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괴물 암무트에게 심장을 먹혀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피라미드도 미라도 세네트 게임도 모두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 전체가 언젠가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기나긴 여정은 아닐까요? 제4장 잠든 파라오의 분노, 저주의 그림자 파라오의 평온한 영면을 방해하는 자, 그에게 죽음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 파라오의 저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기이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우와 우박이 도시를 강타한 후 어디선가 나타난 수만 마리의 전갈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풍으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전갈들이 빗물에 휩쓸려 마을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앙이 닥치기 바로 하루 전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견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잠든 파라오의 분노를 산 대가, 즉 저주가 틀림없다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불운의 미라 이야기입니다. 1860년대 이집트를 여행하던 4명의 영국인이 우연히 고위 여사제의 관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잃었으며 나머지 2명은 파산하고 맙니다. 이 저주받은 관은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팔렸지만 그의 가족들 역시 교통사고와 의문의 화재 등 불행을 겪게 됩니다. 결국 겁에 질린 재력가는 관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이 관의 주인인 여사제는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이 관을 몰래 경매에 내놓았고 한 미국인 고고학자가 이를 사들여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배에 실었단 것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니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판 적이 없으며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타이타니코에 실린 것은 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미라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대 이집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 잠든 미궁, 하늘을 향한 피라미드의 비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저주의 속삭임까지.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은 여전히 뜨거운 사막의 바람 속에 나일강의 고요한 물결 속에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비밀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역사 여행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파라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땅, 고대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영감과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대의 경이 그 첫 번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역사 속에 사라진 거대한 미궁,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에서 경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미궁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궁은 12명의 왕이 자신들의 기념물로서 함께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단서 사마 이집트의 모래사막을 헤맸지만 미궁은 그야말로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가 최첨단 지질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 바로 아래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이미지에 드러난 것은 두꺼운 벽과 수많은 방, 복도로 이루어진 헤로도토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거대한 복합 건축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미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적 대발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을 준비하려던 찰나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조사와 발굴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발견 앞에서 이집트 정부는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근 것일까요? 그 거대한 지하 미궁 속에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연구팀은 결국 발굴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의 미궁은 다시 한번 깊은 미스터리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해답은 여전히 모래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장 지상에 새겨진 하늘의 지도, 피라미드 숨겨진 미궁과 달리 우리 눈앞에 장엄하게 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상징,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올의 왕의 3대 피라미드는 나란히 서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들의 배치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순서대로 건설했다면 완벽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 가장 작은 멘카오레의 피라미드는 살짝 옆으로 비켜나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를 뒤튼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밝은 별, 삼태성의 배열과 기자의 세 피라미드 배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별의 밝기에 따라 피라미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별들의 미세한 각도 차이까지 지상에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거대한 좌표를 찍은 것처럼 말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파라오가 오시리스 신이 되어 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기에 지상에 그들의 안식처인 피라미드를 하늘의 오시리스, 즉 오리온 자리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종교적 건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현대 천문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당시 오리온 자리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천문학적 정밀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설계는 완벽했을지 모른다고. 하늘의 존재가 내려준 완벽한 설계도를 인간의 기술로 시공하면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건축의 배후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제3장 사후 세계로 가는 길, 영혼의 계임과 심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아트라 불리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망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 태양신 라의 배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이 즐겨온 놀이였지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의 여정을 위한 영적인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망자는 태양신을 수호하는 뱀의 신 메엔과 세네트 대결을 펼쳐 이겨야만 비로소 라의 배에 탑승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게임에서 진다면 영혼은 소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비롯한 수많은 파라오와 왕비의 무덤에서 세네트 게임판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의 중요한 승리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배에 올라탄 망자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영화 신과 함께해서 망자가 여러 지옥을 거치며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집트의 망자 역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거대한 저울의 한쪽에는 망자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는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저울이 수평을 이룹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영혼만이 비로소 천국 아하루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괴물 암무트에게 심장을 먹혀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피라미드도 미라도 세네트 게임도 모두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 전체가 언젠가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기나긴 여정은 아닐까요? 제4장 잠든 파라오의 분노, 저주의 그림자 파라오의 평온한 영면을 방해하는 자, 그에게 죽음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 파라오의 저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기이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우와 우박이 도시를 강타한 후 어디선가 나타난 수만 마리의 전갈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풍으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전갈들이 빗물에 휩쓸려 마을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앙이 닥치기 바로 하루 전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견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잠든 파라오의 분노를 산 데가, 즉 저주가 틀림없다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불운의 미라 이야기입니다. 1860년대 이집트를 여행하던 4명의 영국인이 우연히 고위 여사제의 관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잃었으며 나머지 2명은 파산하고 맙니다. 이 저주받은 관은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팔렸지만 그의 가족들 역시 교통사고와 의문의 화재 등 불행을 겪게 됩니다. 결국 겁에 질린 재력가는 관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이 관의 주인인 여사제는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이 관을 몰래 경매에 내놓았고 한 미국인 고고학자가 이를 사들여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배에 실었단 것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니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판 적이 없으며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타이타니코에 실린 것은 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미라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대 이집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 잠든 미궁, 하늘을 향한 피라미드의 비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저주의 속삭임까지.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은 여전히 뜨거운 사막의 바람 속에 나일강의 고요한 물결 속에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비밀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역사 여행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파라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땅, 고대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영감과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대의 경이 그 첫 번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역사 속에 사라진 거대한 미궁,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에서 경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미궁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궁은 12명의 왕이 자신들의 기념물로서 함께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단서 사마 이집트의 모래사막을 헤맸지만 미궁은 그야말로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가 최첨단 지질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 바로 아래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이미지에 드러난 것은 두꺼운 벽과 수많은 방, 복도로 이루어진 헤로도토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거대한 복합 건축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미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적 대발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을 준비하려던 찰나 이집트 정부와 고대유 물최 고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조사와 발굴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발견 앞에서 이집트 정부는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근 것일까요? 그 거대한 지하 미궁 속에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연구팀은 결국 발굴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의 미궁은 다시 한번 깊은 미스터리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해답은 여전히 모래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장 지상에 새겨진 하늘의 지도, 피라미드 숨겨진 미궁과 달리 우리 눈앞에 장엄하게 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상징,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올의 왕의 3대 피라미드는 나란히 서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들의 배치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순서대로 건설했다면 완벽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 가장 작은 멘카오레의 피라미드는 살짝 옆으로 비켜나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를 뒤튼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밝은 별, 삼태성의 배열과 기자의 세 피라미드 배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별의 밝기에 따라 피라미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별들의 미세한 각도 차이까지 지상에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거대한 좌표를 찍은 것처럼 말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파라오가 오시리스 신이 되어 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기에 지상에 그들의 안식처인 피라미드를 하늘의 오시리스, 즉 오리온 자리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종교적 건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현대 천문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당시 오리온 자리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천문학적 정밀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설계는 완벽했을지 모른다고. 하늘의 존재가 내려준 완벽한 설계도를 인간의 기술로 시공하면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건축의 배후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제3장, 사후 세계로 가는 길, 영혼의 계임과 심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아트라 불리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망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 태양신 라의 배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이 즐겨온 놀이였지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의 여정을 위한 영적인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망자는 태양신을 수호하는 뱀의 신 메엔과 세네트 대결을 펼쳐 이겨야만 비로소 라의 배에 탑승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게임에서 진다면 영혼은 소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비롯한 수많은 파라오와 왕비의 무덤에서 세네트 게임판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의 중요한 승리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배에 올라탄 망자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영화 신과 함께에서 망자가 여러 지옥을 거치며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집트의 망자 역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거대한 저울의 한쪽에는 망자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는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저울이 수평을 이룹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영혼만이 비로소 천국 아하로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괴물 암무트에게 심장을 먹혀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피라미드도, 미라도, 세네트 게임도 모두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 전체가 언젠가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기나긴 여정은 아닐까요? 제4장, 잠든 파라오의 분노, 저주의 그림자 파라오의 평온한 영면을 방해하는 자, 그에게 죽음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 파라오의 저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기이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우와 우박이 도시를 강타한 후 어디선가 나타난 수만 마리의 전갈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전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풍으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전갈들이 빗물에 휩쓸려 마을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앙이 닥치기 바로 하루 전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견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잠든 파라오의 분노를 산 데가, 즉 저주가 틀림없다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불운의 미라 이야기입니다. 1860년대 이집트를 여행하던 4명의 영국인이 우연히 고위 여사제의 관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잃었으며 나머지 2명은 파산하고 맙니다. 이 저주받은 관은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팔렸지만 그의 가족들 역시 교통사고와 의문의 화재 등 불행을 겪게 됩니다. 결국 겁에 질린 재력가는 관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이 관의 주인인 여사제는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이 관을 몰래 경매에 내놓았고 한 미국인 고고학자가 이를 사들여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배에 실었단 것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니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판 적이 없으며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타이타니코에 실린 것은 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미라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대 이집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 잠든 미궁, 하늘을 향한 피라미드의 비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저주의 속삭임까지.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은 여전히 뜨거운 사막의 바람 속에 나일강의 고요한 물결 속에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비밀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역사 여행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파라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땅, 고대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영감과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대의 경이 그 첫 번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역사 속에 사라진 거대한 미궁,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에서 경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미궁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궁은 12명의 왕이 자신들의 기념물로서 함께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단서 사마 이집트의 모래사막을 헤맸지만 미궁은 그야말로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가 최첨단 지질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 바로 아래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이미지에 드러난 것은 두꺼운 벽과 수많은 방, 복도로 이루어진 헤로도토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거대한 복합 건축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미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적 대발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을 준비하려던 찰나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조사와 발굴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발견 앞에서 이집트 정부는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근 것일까요? 그 거대한 지하 미궁 속에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연구팀은 결국 발굴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의 미궁은 다시 한번 깊은 미스터리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해답은 여전히 모래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장 지상에 새겨진 하늘의 지도 피라미드 숨겨진 미궁과 달리 우리 눈앞에 장엄하게 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상징,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쿠푸, 카프레, 멘카올의 왕의 3대 피라미드는 나란히 서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들의 배치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순서대로 건설했다면 완벽한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 가장 작은 멘카오레의 피라미드는 살짝 옆으로 비켜나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를 뒤튼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측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자리입니다. 오리온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밝은 별, 삼태성의 배열과 기자의 세 피라미드 배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별의 밝기에 따라 피라미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별들의 미세한 각도 차이까지 지상에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거대한 좌표를 찍은 것처럼 말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자리는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파라오가 오시리스 신이 되어 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기에 지상에 그들의 안식처인 피라미드를 하늘의 오시리스, 즉 오리온자리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종교적 건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현대 천문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당시 오리온자리 삼태성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사이였지만 피라미드의 각도는 약 38도로 약 10도가량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천문학적 정밀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설계는 완벽했을지 모른다고. 하늘의 존재가 내려준 완벽한 설계도를 인간의 기술로 시공하면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건축의 배후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제3장 사후 세계로 가는 길, 영혼의 개임과 심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아트라 불리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망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 태양신 라의 배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네트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네트는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이 즐겨온 놀이였지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의 여정을 위한 영적인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망자는 태양신을 수호하는 뱀의 신 메엔과 세네트 대결을 펼쳐 이겨야만 비로소 라의 배에 탑승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게임에서 진다면 영혼은 소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비롯한 수많은 파라오와 왕비의 무덤에서 세네트 게임판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의 중요한 승리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배에 올라탄 망자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사후 세계의 왕 오시리스 신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영화 신과 함께에서 망자가 여러 지옥을 거치며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집트의 망자 역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거대한 저울의 한쪽에는 망자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는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져 저울이 수평을 이룹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영혼만이 비로소 천국 아하루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괴물 암무트에게 심장을 먹혀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피라미드도 미라도 세네트 게임도 모두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을 얻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 전체가 언젠가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기나긴 여정은 아닐까요? 제4장 잠든 파라오의 분노, 저주의 그림자 파라오의 평온한 영면을 방해하는 자, 그에게 죽음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 파라오의 저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 기이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우와 우박이 도시를 강타한 후 어디선가 나타난 수만 마리의 정갈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갈에 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풍으로 인해 서식지에서 밀려난 정갈들이 빗물에 휩쓸려 마을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앙이 닥치기 바로 하루 전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의 사원 유적을 발견하고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잠든 파라오의 분노를 산 대가, 즉 저주가 틀림없다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불운의 미라 이야기입니다. 1860년대 이집트를 여행하던 4명의 영국인이 우연히 고위 여사제의 관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잃었으며 나머지 2명은 파산하고 맙니다. 이 저주받은 관은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팔렸지만 그의 가족들 역시 교통사고와 의문의 화재 등 불행을 겪게 됩니다. 결국 겁에 질린 재력가는 관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이 관의 주인인 여사제는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이 관을 몰래 경매에 내놓았고 한 미국인 고고학자가 이를 사들여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배에 실었단 것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니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판 적이 없으며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타이타니코에 실린 것은 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미라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대 이집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 잠든 미궁, 하늘을 향한 피라미드의 비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저주의 속삭임까지.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은 여전히 뜨거운 사막의 바람 속에 나일강의 고요한 물결 속에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비밀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역사 여행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파라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땅, 고대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영감과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대의 경이 그 첫 번째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역사 속에 사라진 거대한 미궁,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에 져서 역사에서 경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라미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미궁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궁은 12명의 왕이 자신들의 기념물로서 함께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총 3000개의 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미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단서 사마 이집트의 모래사막을 헤맸지만 미궁은 그야말로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연구팀 마타가 최첨단 지질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의 피라미드 인근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 바로 아래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이미지에 드러난 것은 두꺼운 벽과 수많은 방, 복도로 이루어진 헤로도토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거대한 복합 건축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미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적 대발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연구팀이 본격적인 발굴을 준비하려던 찰나 이집트 정부와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조사와 발굴을 즉각